잘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단 발전. 그래, 어려운 한자로 발자 나는데 전자를 모르겠다. 자, 발자가 무슨 발자냐? 얘인 거야. 이게 필발.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파트 서당에서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주는 거. 애들 우리 학교도 우르르 가가지고 막 배웠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었어. 왜냐? 아파트 단지가 30개 동이 있는데 뭐 5층밖에 안 되더라도 걔들 와르르 오면 진짜 많았거든. 놀러 가는 거야,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할아버지들 가르쳐 주는데. 뭔 말인지 몰라. 필발. 막 따라서 10번 쓰게 하면 니네 해봤는데 난 안 쏘면 쪽팔리잖아. 남학생들도 있는데. 남학생들 글씨 이쁘게 쓰는데 난 개발세발 쓰면 안 되니까 이쁘게 써서 들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필발. 꽃이 피듯이 피어난다. 생겨난다. 뭐가? 전기는 얘들아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서 뭘 하더라? 전기 에너지거든. 그런데 전자가 이동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이 전기 에너지가 피어난대. 생긴대. 이게 발전인 거야. 그치? 근데 발전, 근데 전기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단한 게,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 그치?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건 뭐냐? 일단 준비물이 2개인 거야. 준비물이 2개인데, 하나는 코일, 관로 열고, 전원 장치가 없어야 해요. 배터리는 없는 거야. 나 배터리는 없어. 그리고 하나는 자석인 거야. 자석. 그러면 전원장치, 배터리가 없는 전선에다가 자석만 갖고 왔는데, 잠깐만, 너희들 아는 자석이라는 건 무슨 극? N극과 S극이 있었지. 그리고 내 눈엔 안 보이지만 어떻게 자기력선이라는 선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과학자들은 표현을 했거든. 이 자기력선을 우리 이거 나침반 갖고 가서 보면 좋겠다. 나침반 이렇게. 혹시 여기 나침반 들고 가면 나침반 반이 어떻게 될까? 친구들 나침반 양쪽 반을 하나만 표현할 거야. 빨간색 쪽만. 그럼 어떻게? N극 쪽만. 이렇게. 빨간색 안 했네요. 색깔 안 하려고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는 거거든. 색깔 안 하려고. 그치?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이거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왔는 것처럼 얘기해도 돼요? 중간에 끊어져. 안 끊어져. 자기력선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단일, 폐곡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 단일, 폐, 곡선 닫혀있다는 얘기야. 끝이 없어. 선생님 머리 끈 묶는 거 이런 것처럼 끈처럼 엄마 머리 끈 묶는 거 고무줄처럼 끝이 없어. 단일, 폐, 닫혀있다. 곡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서로 교차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자기력선을 이제 얘기를 할 거다. 그치? 무슨 극에서 나가는 것 같아? N극에서 나가는 것 같아. 맞지? S극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 맞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던 거 그거 계속이야. 고3 끝날 때까지야. 됐습니까? 자기력선 쭉쭉쭉쭉쭉 뻗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 준비물은 2개. 코일과 자기장이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거다. 형성되어 있는 이 자석. 얘들의 이 단어 상대적인 운동. 그러니까 자석을 움직여도 되고 코일을 움직여도 돼.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게 뭐예요? 전선. 이건 뭡니까? G. 검류계. 전류계 말고 검류계. 정말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 한번 해볼까? 기계로. 검류계.
됐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 비었지. 비었지, 그지? 여기다가 자석을 들고 가는 거야. 자석. 자석의 N극을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한 거야. 됐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뻗어 있는 자기력선들이 있지 않을까? 맞겠지? 자기력선들이 있어. 그래서 이 극 가까이에 가면 굉장히 촘촘해. 근데 멀리 가면 쫙 퍼져서 별로 없어. 밀도가 낮아. 이랬나? 그러면 바레 얘가 갑자기 내려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내려오는 선 있지? 그게 이 호일 안에 통과하게 될 거야.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생각하냐? 야, 봐봐. 여기는 너희 방이라 생각해. 이 화살표가 타인, 딴 사람이라 생각할 거야. 누가 내 방에 자꾸 들어와. 가만히 냅두겠나? 내 방에 왜 자꾸 들어온대?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들도 자꾸 뭐가 들어오니까 오지마. 변화가 싫어. 과학에는 관성이 있어. 있던 거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자기력선 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내가 뭘 만들어야 돼 있어. 내가 반대로 뭐 만들래. 자꾸 내려오는 거 늘어나니까 나는 위로 가는 거 해서 없애버릴 거야. 이랬나? N극이 가까이 오면서 내려가는 자기력선 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늘어나니까 그 변화를 방해하도록 내가 자기력선을 만들 거야.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너희들 혹시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을 해야 돼. 무조건 과학은 오른손 해야 돼. 왼손도 있지만 쌤은 다 오른손으로 가르쳐. 오른손도 다 할 수 있거든. 어떤 파트가. 그래서 자 이거 할 때는 오른손 살짝 감고 선생님 손톱 있는 데가 화살표 돼. 손톱 있는 데가 화살표. 그럼 여기서는 이게 자기력선인 거야. 자기력선 위에 화살표 쭉. 그럼 전류가 이렇게. 나 이거 옛날에 고민했어. 그럼 전류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뒤에는 왼쪽으로 가고 앞은 오른쪽인데요. 은큼하게 뒤에 거 상상하면 왜 안 와? 앞에 거 봐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N극이 접근을 하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라. 이랬습니까? 어떻게? 여기가 N극이 유도가 되는 거야. 지금 유도는 뭐예요? 원래 N극은 아니야. 여기가 N극 오니까 N극 좀 오지 말지 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청력이 작용하도록 멀어지면 후퇴하면 인력이 작용하도록 여기에 극이 유도가 되는 거야. 호일에 극이 유도가 되는 거야. N극이 접근을 하니까 N극을 유도하겠지. 맞지? 근데 N극이 멀어지면 어떡할까? N극 멀어지면 잘 가 하면 안 되잖아. 가는 거 방해. 밑에가 S극이 유도가 되어서 못 가게 잡아야지. 잘 됐나? S. S극이 그 고일의 극이 N극, S극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 극이 유도가 됐으니까 요거 올라간 자기력선 생겼지. 자기력선 상쇄. 그러니까 변화를 줄인다. 방향 이해됐나? S. 그래서 우리한테 혹시나 쌤 이게 전류가 그치 접근하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검육의 바늘은 이렇게 될 거다. 중간에 제로야. 그리고 눈금이 양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움직일 거거든. 중간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방향을 외울 건 없고 바늘 중앙에 이렇게 있어. 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만약에 N극 접근했을 때 N극 그러니까 접근하면 무슨 극이 유도되노? N극이 유도돼야 되겠지. 또는 S극이
멀어질 때 같은 방향일 거라고. N극이 오면 N극 못 오게. N. S가 가면. S 못 가게 하기 위해서 N.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런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될 거다. 그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건 문제에서 얘기를 한다. 외우는 게 아니라. 됐지? 자, 근데, 쌤은 놓칠 수 없는 게 있단다. 두 번째. 렌츠. 패러데이. 이 말 까먹으면 안 돼. 전자기 유도. 이 단어 까먹으면 큰일 나. 전자기 유도다. 전자기 유도.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전원 장치에 의한 건 전압이라 그래. 근데 내가 움직여서 생긴 전압은 유도 전압이야. 유도 전압. 그러면 렌츠 패러데이 법칙에 유도 전압의 크기는 마이너스 대문자 n 델타 t분의 델타 bs. 자, 여기 동그라미 자기력 선수 요거를 bs라고 생각하면 된다. bs.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일단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할게. 자기력 선수가 bs. 그러면 쌤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난 하기로 권장. n 호일 가문수 입으로 외워라.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n 골 가문수. 델타 t 시간. 그럼 델타 bs제. 아까 쌤 자기력 선수의 bs 적었지? 그럼 델타는 변화량. 자기 역선 수의 변화량. 시간당 자기력 선수가 변하게 되면 전압이 생겨나는 거라. 좀 다 적었나? 다 적었나? 혹시 요거이란 마이너스 의미가 뭐게? 칠판에 있다. 밑줄 빡빡 쳐놨다. 방해. 싫어. 그 방향 싫어. 방해. 밑줄 빡빡 쳐놨다 그랬지, 그지? 밑줄 빡빡 쳐놨다. 방해하는 방향. 렌츠가 이야기했다. 요 앞에 왜 렌츠 패러데이냐? 요걸 렌츠가, 요 뒤에 거 패러데이가. 자기장의 방향, N극이 유도가 되냐, S극이 유도되냐, 이거 렌츠가 이야기했고, 전류가 어떨 때 세게 흘러? 이걸 갖다가 패러데이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코일을,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촘촘하게 감는 거 중요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게 코일이었다 치자. 그치? 그럼 코일이 이렇게 감겼으면 촘촘하게 감긴 거지. 이렇게 하면 엉성하긴 하지. 그래도 감긴 개수는 똑같은 거 아이가? 누가 잘라 버린 거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촘촘하거나 엉성하거나 상관이 없는 거야. 몇 번 감겼어만 중요해. 왠지 아나? 봐봐. N극이 딱 접근해. 내가 뭐라 하겠노? N극 왜 오는데? 야도 진짜 N극 온다고 왜 N극 왜 와? 야도 N극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많이 감으면 세게 방해할 거야. 야도 똑같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이러니까. 촘촘하게 감고 멀리 감고 상관이 없어. 이랬나? 그거 서술은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대문자 N 가문수. 가문수가 많으면 전압이 세다. 그치? 그리고 시간, 이 시간 짧으면 그럼 전압이 세다는 얘기지. 빨리 하라는 얘기야. 빨리. 빠르게. 그리고 또 하나.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세면. 이거 어떻게 세지냐면 센 자석 이용하면 세. 근데 센 자석이 끝이 아니야. 이 부분은 원래 물리학에서 수능 나던 파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면 쌤 잠깐만요. 여기서 위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자, 이건 그러지 말고 여기에 코일이 있었는데 위에 자석을 어떤 애가 하나를
가까이 접근했어. 오! 그랬더니 이렇게 도선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LED 놔뒀는데 불이 켜진 거야. 불이 켜진 거야. 그래서 그럼 잠깐만 하나 더 갖다 대면 어떨까? 하나 더, 그 뒤에 하나 더 갖다 댔다는 거지. 그럼 2개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둘 다 밑에 N극 됐다는 거지. 더 세진 거야. 어떤 애가 내가 붙여볼게 하고는 와가지고 엉터리로 반대로 붙인 거지. 하나 S쪽 되도록. 아이고, 이러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아까 것만큼 변화는 잘 안 될 거라고.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서술을 넣으면 같은 방향으로 자석을 붙이면 센 자석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실수하면 안 돼. 큰 자석 하면 안 돼. 크다고 센 건 아니야. 야, 키 크다고, 그치? 크다고 힘 세다?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센 자석이지 큰 자석은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센 자석에다 적어놔라. 센 자석에 같은 방향으로 자석 수를 늘리면 세게 되는 거다. 큰 자석 이런 말 하면 안 돼. 큰 거 아무 상관없어. 크다고 힘센 것도 아니고. 됐나?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발전 왔다 갔다 하면 전기 생길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러면 선생님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생기는 거지. 항상 기본 베이스.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있을 거다. 그치? 자, 우리가 이런 얘기 잠깐 해보자. 세 번째. 전동기와 발전기. 전동기와 발전기. 전동기와 발전기. 혹시 전동기가 뭐게? 무슨 에너지를 바꿀까? 전기를 운동. 머리 굴릴 필요 없어. 과학자를 억수로 심플하기 때문에. 발전기는 움직였지. 그래서 그걸 역학적이라고 해도 되고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는 전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겨났다. 전동기 일명 모터. 전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혹시 전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자, 선풍기. 전동기 사용 맞나? 냉장고. 전동기 맞나? 맞나? 어디에? 거기에 모터 돌아줘야지 냉기도 돌고 냉매 가스도 돌고 다 돌지. 그치? 그러면 드라이기, 바람, 세탁기 다 되지? 그치? 스피커, 오다, X다. 오다. 손 들어보기. 스피커 여기 해당합니다. 스피커. 진동판이 떨려서 소리를 발생시킬 거니까. 잘했음. 됐지? 그러면 지금 발전기는 우리가 봤을 때 쟤하고는 반대겠지. 우리 중학교 때 얘들 하면서 요 그림 그리지 마. 요렇게 자석이 있었었고 이쪽에 요렇게 자석이 있었었고 여기 파리채 모양으로 생긴 전선이 있었던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N극, S극 있고 전류가 흐르면 얘가 돌아가게 될 거다. 어째? 왜? 손바닥 펴가지고 힘이 빡 나온단 말이야. 빡 나오는 거. 그래서 N극, S극, 자기장 방향, B, 자기장. 이쪽 방향, 전류, 아래쪽. 그래서 이쪽이 아래쪽으로. 여기 반대쪽, 위쪽으로. 시계 반대로 회전하면서 돌아가는데 이게 전동기였고 이번에 하는 건 뭐냐면 생긴 모습은 똑같아. 생긴 모습은 누가 있고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어. 그런데 이번에 내가 여기를 강제로 돌려줘서 전류가 생성되는 거라. 됐습니까? 그건 이름이 뭐라고?
발전기. 발전기. 그런데 발전기 말고 발전소가 있어. 발전소. 이건 적어줘. 발전소. 너 무슨 발전소 기억나? 발전소 옷은 뭐가 달라요? 얘는 발전하는 기계. 얘는 발전하는 장소. 넓은 데서 전기 생산하는 장소. 무슨 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풍력발전소? 등등등 있지. 나는 이 이름이 왜 붙어졌을까? 얘가 이름이 붙어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누구 이거 돌려야 된다 그랬지? 맞지? 상대적 운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뭐냐? 쟤들 코일이나 자석의 운동. 얘가 있어야 되잖아. 이 원인이 뭐야? 거기에 따라 수력, 화력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자, 전동기 발전기라는 건 있는데 자, 일단 4번 터빈이라고 적어봐. 터빈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들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한다. 발전기와 터빈은 아예 딴 거다. 터빈은 이렇게 적어줘. 유체의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EK? 운동 에너지, 땡큐.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회전 EK. EK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혹시 유체가 뭘까? 유체가 뭐지? 잠깐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가? 고체, 액체, 기체? 이거 중에 관련 있는가? 있는 것 같나? 그를 류. 주음 법칙에서 유. 해류. 이런 거 할 때. 바닷물이 흐름 등등 할 때. 류. 됐지?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흐를 유. 됐나? 그런 거 할 때. 자, 그럼 유체가 누굴까? 고체일까? 액체일까? 기체일까? 누굴까? 고체이겠나? 예외적으로 모래가 흘러서 땡. 액체 흐르는 거 맞나? 그렇지. 기체도 흐르는 거 맞지. 그래서 액체나 기체가 흘러가면서 회전을 시켜주는 기계가 터빈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풍기 날개처럼 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얘를 참 그리기가 좀 힘든데. 이게 좋겠다. 터빈,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돼. 선풍기 날개처럼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축이 연결되어서 옆에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 일반적으로 저기는 자석이 고정돼 있었잖아. 사실은 발전기 안에서는 이렇게 생긴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중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터빈 돌아가니까 내가 같이 돌아갈게. 자석이 돌아가. 그리고 자석 있는 그 옆에 도선이 있어. 이 옆에 전류가 흐르는, 나중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전류가 생성되는 도선이 있다고. 글씨가 이상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뭔가를 하면서 터빈이 빙글빙글 돌아가. 책에 아니라 터빈 한 번가 시커멓게 된 거 있어. 이걸 갖다 뭐라고 해야 되나? 혹시 수건 비틀어 짜는 것처럼 생긴 모습이거든. 근데 얘가 하나하나 선풍기 날개처럼 빠삭 있으니까 뭔가가 물이나 기체가 빡 들어가면 확 도는 거야. 이러나 확 돌면서 이게 축으로 연결돼서 자석을 계속 회전을 시켜. 자석을 회전시키면 자석 옆에 있는 전선하고 상대적 운동이 생기겠지. 디테일한 건 산업
기술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 됐지? 그건 돈이야. 자, 그러면 누가 흐르는 물, 떨어지는 물. 물이 낙하하면서 돌렸으면 수력 발전. 석탄이나 석유를 태웠지. 태워서 열 발생해서 수증기가 딱 돌아가는 게 화력발전소도 되고 핵발전소도 돼. 이해되나? 화력발전소도 석유가 뭐 하는 거 아니야. 석유로 물을 끓여. 물을 끓이고 그 물 끓인 걸로 압력밥솥에 김 빠져나간 거 알지? 그것처럼 딱 이렇게 해야지만 힘이 있는 거야. 딱 빠져나갈 때 터빈, 그 무거운 걸 돌려. 돌리면 이 옆에 게 연결돼서 돌아가면서 상대적 운동 때문에 전기가 생겨난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핵발전소, 방사성 원소 붕괴한다 그랬지? 맞지? 졸림 서. 네 시간이 아까워. 땡기면 네가 졸아도 안 졸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나는 졸고 있는 거 못 보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얘한테 치명적으로 손해야. 졸림 서. 그러면 핵발전소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를 하지. 엄청난 열이 생겨. 그래서 너희들 우리나라에 있는 핵발전소 어디에? 바닷가에 있어. 바닷가에. 이유는 엄청난 열이 있으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있잖아. 문제는 이렇게 돼. 찡미, 자, 어떻게 비유가 맞나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우유 거품기가 있거든. 그 옛날에 막 커피숍에 있는 것처럼 스팀 우유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어. 내가 카페라테 이쪽을 좋아해서 아메리카노 말고. 그래서 라떼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있었는데 이게 한번 고장나고 나니까 굳이 내 하나를 위해서 고가에 그걸 또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옛날에 애들 또 먹으니까 스팀 우유기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요만한 텀블러만한 게 있는데 쫙 알아서 돌아가면서 우유 거품기가 쫙 생겨. 라떼 만들어 먹 너무 맛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놀러 오신 거야. 몰랐지. 내가 잘 안 하니까 몰랐었는데 내 거 만들고 누구 것도 만들고 누구 것도 만들 일이 없었으니까. 우리 집에 라떼 좋아하는 내 밖에 없으니까. 근데 엄마 오시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달 연속해서 만들 수 있었다 생각했을 때 따끈하게 컵이 데워졌으니까 얼른 따뜻한 우유가 몇 잔 더 만들어지겠지 싶었어. 근데 한 달에 만들었다. 따끈따끈했어. 따라놓고 거기다가 따끈따끈하니까 금방 되겠지 싶어서 우유를 넣었단 말이야. 진짜로 금방 끝나더라고. 특히 세 잔째는. 근데 두 잔째 거 내가 확인을 했는데 세 잔째 거 보니까 와 진짜 빠르게 데웠네. 근데 아니야, 우유가 안 데워졌어. 그럼요. 이미 얘가 기계가 온도가 높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따끈하게 데워야 되는 거면 따끈하면 그냥 끝날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핵발전소 같은 경우도 수증기 막 나와야 된다 그랬지. 물 딱 끓여서 팍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충분히 식히고 다시 해야지 또 작동이 가능한 거야. 이러나 우유 뜨겁게 만들 건데 기계도 뜨거워 우유도 빨리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핵발전소는 왜 바닷가에 있어야 되냐. 쫙 해서 뜨거운 물 끓여갖고 전기 작동해서 터빈 돌리고 전기 생산했지? 그거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딱 하고 나면 식히고 다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식히려고 하니까 어디에? 강물로 되겠냐? 바닷물 정도는 돼야지 식히지. 근데 문제는 찬물엔 물고기가 잘 자라. 해조류도. 근데 물 수온이 높아지면 잘 못 자라. 그래서 핵발전소 근처에는 방사성 폐기물이 걱정이 아니라 수온이 올라가서 문제인 거야. 수온이 올라가서. 자, 그럼 질문. 서해안 지역에서는 핵발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치, 불가능하지. 이유는 걔들은 밀물 썰물이야. 내 서해안 갔을 때마다 다 뻘밖에 못 보고 갔어. 출렁출렁 바다 본 적이 별로 없어. 진짜로 드물게 봤던 것 같아. 이만큼 나가 있고 바닷물 좀 있어서 가지. 동해하고 아예 느낌이 달라. 사뭇 느낌이 다르니까 걔들은 물이 부족해. 그렇게 해서 핵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우리 왜 이번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하면서 했잖아. 경상도 지역에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물이 풍부하고 전기 생산이 원활했던 게 이유였던 거라. 공장 이런 게 동해안 쪽에 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입지 조건, 수출하기 좋고 수입하기 좋고 그리고 전기 생산하기 좋고 서해안 쪽에 가면 정말로 커다란 선박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없거든. 이랬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이 있었다. 자, 그러면 터빈이 뭔지 꼭 기억해야 돼. 터빈이 전기 만든다. OX. X. 터빈 에너지 전환 꼭 기억을 해야 돼. 유체 운동을 뭐로? 회전 운동으로. 그럼 이 회전 운동을 받아서 발전기는 역학적에서 전기. 얘가 전기 생산인 거야. 발전기가 전기 생산이야. 터빈에다 적어줘. 전기 생산. 이런 거짓말 하기 있기 없기? 없기. 터빈 전기 생산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됐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교류, 직류. 교류, 직류. 교류와 직류라는 게 있는데 교류? 어려운 단어도 아니야. 집에 가서 충전기에 보면 AC, DC 나와. 언제 충전기에 어댑터 부분에 입력, 출력, 휴대전화는, 컴퓨터는 얘들은 다이렉트 커런트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처럼 된 것만 작동을 시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작동 못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무슨 말입니까? 전기가 이렇게 생겨. 세로축이 뭐 전류라고 해도 되고 전류는 전압 때문에라고 해도 되니까 전류 전압 상관이 없어. 이게 뭐냐면 가로축이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연속적으로 계속 변한다. 세기와 방향이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전류를 무슨 전류? 교류 전류라고 하는데 왜 교류 전류가 생기는지 얘기를 할게. 자, 바레이. 일단 쌤이 이렇게 그리면 교류제. 됐지? 사인 함수 그래프처럼 생겼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모르더라도 아마 그럴걸? 사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한 번. 360도 될 거다. 360도 될 거니까 90도. 사인 0에서부터 사인 90도 1까지 쫙 커드는 거. 사인 함수 말고 코사인 함수 할 거다. 일단 전류를 옆에 게 뭐가 다르냐? 각도다. 각도. 시간 아닙니다. 쟤는 교류를 얘기하기 위한 거였고 얘는 각도다. 무슨 각도요? 얘기할게. 자, 여기에 자석이 있어. 여기에 자석이 있어. 자석이 있어. 그리고 쌤이 뭐 입체적으로 안 그리려고 했는데 자석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자석과 자석 사이에 이렇게 세운 전선인 거야. 전선. 이게 뭐 그림을 안 따라 그려도 좋은데 내가 파일에 써놨는 게 없었네. 자, 요 판때기가 얘들 사실 너희는 전류가 흐르게 하려고 하면 바깥쪽에 코일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파일에 테두리 부분에 코일이 있고 사실 여기 텅텅 비었다. 그치? 텅텅 비었고 코일이 쫙 있는 거대. 자, 설명 들어봐래.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각도는 뭐냐? 이렇게 자기력선하고 그리고 코일이 이렇게 있다면 코일 이 면 있지? 면하고 자기력선과 코일이 이루는 면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인 거야. 이렇게 있으면 각도 0도입니다. 0도. 이랬지? 0도.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90도.
넘어가면 180도, 270도, 360도, 0도.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자, 쌤 이렇게 할게. 너희들한테, 내가 있잖아. 저번에도 100점이고, 이번에도 100점이거든? 성적 변할 게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 맞지? 성적이 맥시멈이야. 성적 변화는 빵이다. 누가, 야, 이번에 네 성적 올랐어? 아니요. 야, 어떡하냐, 성적 안 올라서. 100점인데요? 이 형태가 있는 거라.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항상 이 판때기 안에 지나는 자기력선이 중요하지 않아. 자기력선은 변화가 중요해.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 성적 변화가 중요해. 됐나? 그러면, 자, 바레이. 쌤 얘를 코사인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코사인 함수다. 근데 이 코사인 0도에서부터 90도 될 때까지 1에서부터 0까지 쫙 줄어들지. 됐나? 그러면 90도 각도를 이룬다. 90도 각도. 자, 쌤 요 상황이 돼. N극 S극. 자기력 선수가 이쪽 통과한다. 처음에 0도였다가 올라와서 90도 됐지? 이때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제일 많은가, 이가? 근데 이거 앞뒤로 했을 때 똑같은 시간들로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잘 되겠나? 그때, 이때가 바로 90도일 때라고. 그러면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BS가 최대. 우리는 BS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게 거의 0. 델타 T면 델타 BS지. 그럼 전압이 거의 0인 거야. 전압이 0이니까 전류도 0이지.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위로 세워지고 있을 때는 이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늘어나겠지. 집중해 들어야 돼. 이쪽으로 오는 게, 이쪽으로 오는 게 늘어나지? 좀 오지 말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라고. 너희가 봤을 때 칠판 쪽으로 이렇게 오는 선이 많아지면 이렇게 봐라. 이 안에 통과하는 게 자꾸 늘어나겠지. 오지 마.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라고. 그치? 이렇게 오면 진짜 선이 많았지? 그럼 여기서 넘어가면 갑자기 통과하는 게 수가 줄어드나? 에이, 줄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줄어들잖아. 왜? 저기서 이쪽으로 N극에서 S극 이렇게 오는데 이 면적 이렇게 봐야 돼. 그림자 영역처럼 봐야 돼. 면적 자체는 똑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판때기 넓은 그림자 영역처럼 이렇게 되면 통과하는 게 비스하니까 개수가 줄어든다고. 그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지? 좀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더 만들어야 되겠네.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고. 그러니까 90도를 기준으로 반대로 흐른다. 항상 과학에서는 제로가 있으면 제로, 전후는 반대다. 그나? 그래서 코사인 함수처럼 되더라. 왔을 때 자기력 선수가 통과한 자기력 선수가 자꾸 늘어나다가 최대다가 다시 줄어드니까. 올 때는 늘어나니까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류가 칠판 쪽으로. 제일 많아졌다. 다시 넘어가면 통과하는 수가 줄어들다. 에이, 이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너희들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거든. 반대 방향으로. 세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그런 전류가, 교류 전류가 발전소에서 생겨난다. 그치? 발전소에 터빈 돌리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핵 발전, 풍력 발전 온갖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